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출동하셔야 될 시간이 점점 더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나라 살림 적자, 84조 아니고 138조가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가 고쳐져가지고 110조로 바뀌었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라 살림 적자가 사실 87조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심의 의결한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에서요. 이게 87조라면 지난해 예산보다 28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거든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의하면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이 51조 8천억 원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87조 원이 아닌 총수입 결손분을 더한 수치인 138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장난을 친 거냐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148조 얘기 들으신 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냐면 우리가 그 예산을 생각해갖고 이제 세수를 걷어들였잖아요. 근데 세수 결선 단계 50여 조 이상의 결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수 결선 난 부분 때문에 돈을 못 쓴 건데 그 돈 못 쓴 부분을 말하자면 티를 안 낸 거니까 입금이 안 됐는데 출금을 해갖고 손실을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100만 원짜리 통장에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30을 써버렸어 이미. 수입이 안 돼갖고 그런 상태에서 적자를 50을 쏘낸 거기 때문에 80이 손실이 난 거거든요. 근데 나 100만 원짜리에서 70만 손해본 거야 라고 거짓말을 쳤다는 거죠. 그 상황 하에서 그렇게 따지면 148조가 맞는데 이게 왜 다시 110조가 된 거냐면 이것들 안에 이 예산 안에서 못 걷어 들여갖고 적자는 거 148조가 맞는데 지역 거부금이나 불용 예산들, 그러니까 예산 중에 집행이 안 된 돈들, 원래 이쪽에 쓰려고 했는데 안 쓴 돈이나 또는 지방에 내려주려고 준비해놨던 예산 있는 분들을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그거를 적자 맞는 대로 재활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30조 정도를 재활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따져놓고 보면 110조 적자다고 하는 말은 예산을 쓰는데 110조만 적자가 났다라는 차원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원래 지방하고 다른 예산으로 쓰기로 약속했던 돈을 안 쓰고 이쪽으로 돌려 쓴 게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148조 적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돈을 아끼긴 했지만 그 밥 굶은 만큼은 어차피 손실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알아서 내 예산 안에서 돌려 쓴 돈이니까 적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밥을 굶은 사람은 나가 아니고 그 돈으로 밥이 올 걸로 기다리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나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기업이나 국민이었다는 거지. 아무튼 어찌 됐건 간에 어마어마한 수의 적자를 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00조씩 국채 발행하던 것들을 150조를 추가해갖고 250조를 빚을 떠내야만 올해의 정상재정이 돌아간다는 거야. 그게 나라 살림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재정 흑자를 내서 세수 흑자를 냈어요. 40조 원인가 그때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자. 국민들 위해서 보조금으로 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재부가 적극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으면 세금이 잘 거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40조나 더 거친 적도 있어.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세수가 덜 거치죠. 올해도 경기가 이렇게 계속 나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적자폭은 또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얘네가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조져버린 140여 조의 돈을 메꾸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경제가 좋아져갖고 세수 흑자 내지는 재정 흑자를 40조씩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걸 4년을 연속해야 작년 1년 동안 저지른 손해를 메꿀 수 있는 수준인 건데 이 정부가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기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무역 흑자나 세수 흑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이냐는 거지. 근본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잘 살다가 갑자기 6개월 만에 부도 살림이 나기 시작했고, 그 부도 난 살림 가운데서도 진짜 애들 학원비 까고 애들 급식비 줄여가면서 그 돈을 빼가지고 해외 순방하고 뭐하고 부동산 하는데 코인 메꿔주는데 이런 데다가 다 써버린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 집행 지표라고요.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제 행정부가 저 따위로 돈을 막 쓰지 못하게끔 입법을 활동을 통해서든 감시를 통해서든 이것들을 빨리 끊어내지 못하면 나라 재정이 개박살이 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거국내가 비상내가 여야 간의 합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 힘 모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용서회담 다 당연히 해야 된다. 조국 대표하고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혼자 가서 나한테 처맞을 것 같으면 점잖은 조국도 데리고 갈 테니까 같이 만나자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으면 윤석열 그래? 그럼 조국이 말려주겠지 하겠지만 지금은 같이 때릴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보기에 원한 관계는 조국이 더 깊은데 이래서 더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죠. 1대1이면 어떻게 등치로 봐서 좀 버텨보겠는데 조국 등발이면 그냥 무조건 얻어 터지겠는데 그래서 더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말 많고 파란 많았던 대파 행사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파 한 단 875원 행사를 종료합니다. 윤석열 방문 이후 행사를 연장했었는데요. 오늘 날짜로 종료 예정인 할인 행사를 12일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가 결국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또 바꿨습니다. 매일 2, 3천씩 돈이 깨지거든. 이거 선거 유지하면. 끝났잖아. 뭘 해. 그리고 졌잖아. 네? 졌고 그때 그거 연장하라 그러고 했던 애들 지금 다 목 날아갔잖아. 뭐 하나로가 좋아서 매일 몇 천만 원씩 손실을 보면서 870을 냈겠어요? 윤석열이 체면 살려주느라고 억지로 낸 거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딱 봤더니 끈 떨어졌네. 근데 윤석열은 있어도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너무 속보이니까 12일만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야 지금 끊어 라고 하면서 이야. 손절 당한 거죠. 이렇다 이래. 자 이래놓고 내일 얼마를 받을 거야 대포를. 그동안 그 싸게 파느라고 손해봤던 걸 그 다 손에 얹어서 메꾼다고 팔겠지. 12,000원 받고 이러진 않겠죠? 아니 다른 가격을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딴 채소 가격은 이미 올렸잖아요. 당근 뭐 이거 양배추 엄청 양파 뭐 올렸으니까. 장난 아니더만. 3만 원 이렇게 하더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파 프리미엄이 끝났기 때문에 대파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훨씬 선거 전에 비해서 방송 내용이 재밌지 않아요? 이기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 이렇게 꿀잼 각이잖아 방송이. 물론 뭐 아직 당선증도 안 받았고 나라가 바뀐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으로 있고 지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만 이제 뭔가 기대가 생기고 바뀌겠구나, 정의 구현이 되겠구나, 정말 한동훈이 가발 벗겨진 꼴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희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마음을 좀 내려놓고 200에 매몰되지 마세요. 우린 사실상 심리적인 260석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0에 함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